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신드롬 뒤의 그늘, BTS와 K-드라마가 마주한 문화 충돌의 세 가지 전선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BTS의 그래미 보이콧입니다. 이 이슈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폭발적인 BTS 지지가 쌓이며 그래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미는 1959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백인들의 잔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별이 심한 시상식으로 정평이난 시상식이었고, BTS를 5년 동안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하려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류의 등에 올라타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나라이고 또 한류 확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두 나라의 문화는 그동안 윈윈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너무 커져서 전 세계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을 따라잡으려 하자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보다는 크면 안 돼 아메리칸 퍼스트가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절대적 문화 강국 1강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힘은 막강합니다. 미국의 자존심 팝 시장과 드라마 영화 시장은 절대로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생각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문화 판도가 점점 바뀌고 한류가 너무 무서운 기세로 커지면서 미국의 팝 시장을 K-팝이 등장해 밀어붙이고 있고, 드라마 영화 시장 또한 미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매번 같은 슈퍼히어로만 재탕 삼탕, 이제는 국 냄비 바닥까지 긁어 같은 것을 재생산해내고 질리도록 한번 인기 끈 드라마들은 무한 시즌제로 생산해내다 보니 전세계 시청자들은 대항 콘텐츠를 찾게 되고 K-드라마 영화를 발견하게 되며 미국이 생산하지 않아도 재밌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미국에까지 한류가 신압으로 퍼지면서 미국은 한류를 막기에 요즘 총력전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빌보드와 넷플릭스는 순위 집계를 바꾸며 K-팝과 K-드라마가 순위 상단에 오르는 것을 막고 있고, 그래미는 K-팝을 아시안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깊은 곳에 숨겨둔 우월주의와 차별이라는 상징적인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미국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문화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내재된 우월주의와 차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언론들의 눈으로 본 우리 한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한류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BBC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BTS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깊어지는 법이라고 비유합니다. K 콘텐츠가 서구 중심의 주류 문화 장벽을 깨부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문화적 마찰과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류의 폭발적 성장이 낳은 갈등의 전선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구 주류 음악계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제도적 배제. 최근 미국의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 집중 보도한 BTS의 그래미 어워즈 출품 거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K-팝을 비롯한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겨냥해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 부분을 신설하자 외신들은 이를 주류 본상에서 아시아 가수를 격리하려는 개토화 조치라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국영방송 도이체벨레는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할수록 영미권 중심의 음악산업 시스템은 자국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음악의 본질적인 예술성보다 언어와 인종, 출신 국가라는 잣대로 경계를 세우려는 서구 음악계의 보수성과 이에 정면으로 맞서 음악은 언어로 나누지 않는다라며 한국어 성명을 발표한 BTS의 행보는 서구와 아시아 대중문화 간의 가장 날카로운 문화적 충돌 지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동남아시아에서의 역풍,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두 번째 전선은 한류의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인 아시아 내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반발 기류인 한류 백리시입니다. 한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테네대 마닐라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 백리시 2의 논문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문화적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일종의 식민지적 태도나 문화 제국주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력 매체 C-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동남아시아 여성을 비하하거나 도구화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던 사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현지 대중의 반한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박번순 연구원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부 계층의 과도한 민족주의와 민족적 우월감이 한류 보이콧 운동의 핵심 동력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사회에 성숙하지 못한 다문화 인식이 뼈아픈 역풍을 부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K-드라마가 전파하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배타성이 문화적 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 갈등의 소용돌이와 팬덤의 무기화. 세 번째 관점은 국가 간의 외교 정치적 갈등이 K 콘텐츠 및 글로벌 팬덤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지정학적 문화 충돌입니다. BTS와 K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국가 간의 정체성 싸움의 전장이 되곤 합니다. 과거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며 남긴 양국이 공유하는 고난의 역사라는 소감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사건은 BBC 보도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삼성, 현대 등 BTS와 관련 광고가 전면 철거되는 사태로 번지며 대중문화가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충돌 속에서 K문화 팬덤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진화하며 기존 체제와 충돌하는 긍정적인 양상도 존재합니다. 스페인 IESE 경영대학원의 IESE 인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아미를 비롯한 한류 팬덤은 미국의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시위 당시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기후위기 대처, 백신 접종 독려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현지 기성 정치권이나 전통 매체들에게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집단이라는 경계심과 동시에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화 충돌은 불가피하지만 이제 우리 한류는 미국 문화가 보여준 문화 패권을 앞세운 일방통행에서 쌍방향 소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문화 인류학자들은 입을 모아 한류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류 문화로 안착하려면 문화적 감수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일방향적 문화 수출은 결국 더 큰 문화적 마찰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엘프리드 로 연구원은 최근 한류 평론에서 한국 문화가 글로벌 플랫폼 자본과 결합해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현지 관객들이 한류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의 상징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문화 충돌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언했습니다. 분석 잘 보셨나요? 우리 사회도 혐오 문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BTS 그래미 보이콧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류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외신 분석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7인의 정중한 거부, 서구 음악 권력의 격리 전략을 무너뜨리다. 2026년 7월 29일 세계 대중음악계의 지형을 뒤흔든 강력한 지진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언했습니다. 군 전역 후 완전체로 복귀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집어삼킨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들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7멤버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시에 발표한 공동 성명은 단 3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시적인 단어는 없었으나 이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지난달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퍼포먼스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이번 보이콧을 보도하며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한 부분은 그래미가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 AP통신은 레코딩 아카데미가 내세운 아시아 음악의 다양한 존중이라는 명분대의 숨은 배타성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특히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이미 글로벌 팝 시장의 정점에 선 아티스트에게 언어적 잣대를 들이대며 특정 범주로 밀어넣으려는 시도는 거북함을 자아낸다라고 평했습니다.
BTS의 불참 선언은 비록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래미의 위선을 찌른 가장 날카로운 비수, 아시아 아티스트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격리 전략에 한 방을 날렸다라고 덧붙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빌보드 203주 연속 1위와 전국 핫100 진입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낸 앨범이 빠지는 것은 그래미의 대중성과 공정성에 치명타다. 빌보드는 BTS의 이탈로 내년 그래미 시청자층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동안 BTS를 시상식 흥행용으로 활용하며 본상을 외면해온 그래미의 볼모 마케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이제는 그래미가 과연 BTS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보도했습니다. 팬덤의 자생적 연대를 움직이는 현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BTS는 더 이상 서구 제도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덧붙입니다. BBC는 BTS의 이번 행보를 더 위켄드, 드레이크, 프랭크 오션 등 그래미의 불투명성과 인종차별에 맞섰던 팝스타들의 투쟁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위켄드는 2021년 빌보드에서 메가히트에도 후보에서 배제되자 그래미는 부패했다라며 영구 보이콧 선언을 했고, 드레이크는 흑인 음악을 특정 장르에 가두는 관행에 항의하며 트로피 수령을 거부했으며, 외신들은 BTS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서구 음악 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려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서사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롤링스톤은 하이브가 타 아티스트의 출품은 자유에 맡긴다고 밝힌 점을 들어 타 아티스트들의 즉각적인 동참은 어려울 것이며 이번 보이콧이 확고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 BTS만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주요 외신이 그래미의 불투명한 심사 기준을 지적한 만큼 레코딩 아카데미는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레딧에 올라온 BTS 그래미 보이콧 소식에 반응하는 미국 영어권 반응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예요. 최고의 백인 래퍼상이나 최고의 유럽 컨트리 음악상 같은 건 없잖아요. BTS가 마침내 그래미의 위선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네요. 아시안팝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든 건 누가 봐도 이들을 본상에서 격리하려는 얄팍한 꼼수였습니다. 7멤버가 연대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켄드릭 라마의 TPAB 사태나 더 위켄드 보이콧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백인 중심의 레코딩 아카데미는 자신들의 주류 왕국이 비백인 아티스트들에게 점령당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BTS는 그 추악한 프레임에 갇히기를 거부한 것이고요. 아시아어가 들어갔다고 따로 격리할 거라면 아일랜드나 영국 가수가 부르는 컨트리 음악은 왜 유럽 컨트리 부문을 안 만드나요? 힙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흑인들을 본성에서 배제했던 역사를 이제 아시안들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인종과 지역을 기준으로 음악을 나누는 시상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BTS의 성명서의 말대로 음악은 그 자체로 들려야 합니다. 주최 측은 다양성이라는 포장지로 자신들의 차별을 감추려다 호되게 당한 셈입니다. 그래미는 아직도 자신들이 음악계의 절대 권력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BTS는 군대까지 다녀와서 아리랑으로 빌보드를 다시 씹어먹은 초대형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그래미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는 위치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매년 시청률이 떨어져서 고민이던 그래미인데 BTS가 안 나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동안 본상은 주지도 않으면서 퍼포먼스 라인업에 세워 조회수 빨아먹던 짓도 이젠 끝났네요. 자업자득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패자는 그래미입니다. 올해 가장 파급력 있었던 앨범 중 하나가 시상식에서 통째로 빠지는 거니까요. 시상식의 권위는 후보들의 무게감에서 나오는데 BTS가 빠진 시상식은 그저 동네 잔치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미 CEO가 나와서 차별 의도는 없었다 아쉽다며 징징거리는 공식 입장을 낸 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당장 그 비정상적인 카테고리부터 삭제했어야죠. 겉으로만 쿨한 척하는 위선이 역겹습니다. 이미 전세계 아미들이 그래미 공식 계정 팔로우를 취소하고 시상식 중계 채널 차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언급량만 봐도 그래미는 내년 시상식 시즌 내내 엄청난 역풍과 조회수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은 그래미 트로피 하나 받으려고 평생을 조아리는데 BTS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타연이 만든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낸 7명의 행보는 대중음악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군 전역 후 완전체로 돌아 한국의 얼을 담은 아리랑으로 세계를 뒤흔든 그들이기에 이번 보이콧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굳이 서구 시상식의 트로피를 구걸하지 않아도 그들의 음악은 이미 완성형입니다. 보이콧 선언 당일에도 팬들은 그래미 대신 BTS의 수록곡들을 차트 1위로 올리며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팬덤이 이 정도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데 고작 투표인단 몇 명의 심사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영미권 중심의 음악 권력이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멘텀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지켜낸 BTS의 미래가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반응 잘 보셨나요? 전세계 언론과 전세계 팬들은 BTS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 정서는 이제 모두가 한류 파워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 BTS의 그래미 보이콧은 한류가 어디까지 성장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 이슈에 대한 일본 반응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일본이 아직도 한류를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만은 이 이슈를 바라보는 대만 언론부터 시각이 정말 대만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은 당연히 중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보도하는 것이 맞지만 이 기사를 읽다 보면 BTS를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처럼 어차피 그래미 출품에도 영어곡이 많아 상을 타지 못한다는 논리를 가져갑니다. 이 기사의 관점이 정말 뇌가 없는 것이 BTS는 애초 아시안 퍼포먼스상을 바라지 않았고 이 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보이콧인데 이 기사는 BTS가 마치 이 상을 타고 싶었지만 조건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K-팝의 세계적인 위상을 설명하다가 또 갑자기 왜 BTS는 노래를 한국어로 만들지 않느냐로 비난을 합니다. BTS는 이미 한국의 K-팝 가수를 벗어나 전세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룹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팬들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K-팝과 K-드라마를 가장 많이 베껴왔고 리메이크하는 나라로서 BTS의 주체성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 댓글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어쨌든 먼저 기사부터 보는데 기사가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를 타듯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복귀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새 앨범 아리랑으로 그래미 6연속 노미네이트가 점쳐졌으나 제68회 그래미 어워드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음악을 예우하겠다며 신설된 최고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상에 대한 보이콧으로 풀이되며 세계적인 탑스타로서 당당하게 맞선 모양새지만 양측의 이러한 행보는 모두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해당 내용은 대만 자유시보 랴오리우 기자의 칼럼입니다. 아시아의 틀을 깨부순 세계적 탑스타 BTS는 이번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본질 그대로 들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래미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아시아 음악의 선두주자로서 당당히 대의를 보여준 거침없는 행보였습니다. 다만 의아한 점은 BTS의 새 앨범명이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담은 아리랑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80%가 영어라는 사실입니다. 빌보드 정상에 오른 타이틀곡 스윕은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설된 최고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 상은 노래 일정 비율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수록곡인 노멀 한국어 버전을 제외하면 타이틀곡 스윕을 비롯한 대부분의 곡은 애초에 출품 자격조차 안 되는 셈입니다. 출품 자격이 안 된다면 BTS는 그냥 일반 부문에 지원해 다른 팝스타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아예 출품 자체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행여나 떨어질까봐 미리 출구 전략을 짜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K-팝 데모넌터스의 골든이나 로지아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그래미에서 잇따라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아시아 뮤지션들을 예우하겠다며 신설한 새 부문은 겉보기에는 좋은 취지 같지만 실상은 뼛속 깊이 박힌 서구 중심주의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일례로 라틴 트랩의 여왕 베니버드가 지난해 스페인어 앨범 데니 티타르마스 포토스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쥐자 그래미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최고 라틴 가요상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두고 라틴 음악 팬들은 그래미가 주요 본상을 아시아나 라틴계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TS가 아시아 최고 스타로서의 기계를 보여준 것과는 별개로 이번 새 앨범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내세우면서 정작 타이틀곡은 서구 언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입니다. 이는 이미 한국 국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BTS가 이번 이슈에서 명분을 잃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BTS가 누리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과 탄탄한 팬덤을 생각하면 그래미의 출품에 명예를 얻는 것 따위는 이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얄팍한 꼼수를 부리며 BTS 특수로 화제성만 쏙 빼먹으려던 그래미야말로 흥인과 진리를 모두 잃은 채 가장 치명적인 차별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회사 차원의 보이콧은 아니며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들이 원할 경우 정상적으로 작품을 출품할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씁쓸함은 남습니다. BTS가 의도치 않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세워버리는 바람에 해외 무대 노출이 절실한 후배 K-POP 그룹들만 그래미에 지원해야 할지 말지 난처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국제 무대 하나가 무색해진 지금 이 치열한 자존심 싸움에서 진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 이슈에 반응하는 대만 네티즌 반응입니다. 이건 유치하고 옹졸한 짓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BTS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원칙과 진정성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미가 이전 영상을 내리는 행위는 진짜 애들 소꿉장난 수준이었네. 저는 항상 그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상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나 뮤즈처럼 지역별 부문을 여러 개 나누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부문도 따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분할은 전 세계 음악에 골고루 주목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모든 아시아 음악이 BTS처럼 대박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부문에서는 다 같이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한판 붙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진짜 역겹다. 인지도 엄청 높아서 화제성 다 챙겨 가놓고 이제 와서 영상을 내려버리네. 그림이 진짜 뒤끝 장렬이고 대박 유치하다. 내가 팬은 아니어도 이번 일을 보면 서양 애들 진짜 이중잣대 개쩔고 권위주의적인 게 딱 보임. 시상식이라는 게 소갈딱지 수준 진짜 실화냐? 헛웃음만 나오네. 어차피 아시아 부문에 출품하는 게 안 맞는 거면 그냥 다른 본상 부문으로 바로 지원하면 되잖아. 근데 시상식 출품하는데 돈이 드나? 나도 팬이긴 한데 원래 상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 근데 혹시 라틴 쪽 아티스트들이 뭐라고 말 얹은 건 있어? 보니까 이번에 라틴 가요 부분도 새로 생겼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BTS는 앞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가수들이 같은 부문에서 이상을 나누어 갖는 그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미는 본래 미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상식인데 매년 시간을 들여 아시아 부문을 심사하고 미국 대중에게 들어볼 만한 아시아 음악을 추천해준다면 그 자체로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난 그래미 기준이 100% 맞다고 봄. 한국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에 한국어 가사가 단 한 줄도 없는데 BTS 니네가 K-팝이지 미국 그룹은 아니잖아. 타국 시장 노리고 따로 영어 싱글이나 앨범을 내는 거면 몰라도 왜 굳이 현지 곡들을 이도저도 아니게 짬뽕으로 망쳐놓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감 안 옴. 일단 한국이랑 엮이면 넌 무조건 잘못한 게 되는 거임. 혹시 한국에 무슨 상 같은 게 또 있나? K-팝 그룹은 한국어로 노래해라. 영어 쓰지 말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한국 K-팝은 어떻게든 미국 유럽 시장에 끼어들려고 안달이 나 있고 차라리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 게다가 한국이랑 일본은 사실상 미국이 관리하는 국가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걔네를 미국인으로 취급해주기는커녕 자기들보다 한참 아래로 보고 있어. 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몇 단계 아래로 생각하는 건 그냥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임. K-팝 가수가 서구권 점령해서 체면 구길까봐 겁나나 보네. K-팝이 중요한 건 K-팝이라는 게 그냥 음절 종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임. K는 결국 아시아 범위를 뜻하는 건데 한국이 언제부터 세계를 대표하기로도 했냐? 적당히 좀 가랑이 기어라. 미국도 K-팝이 서구 음악에서 다 차용해 온 거 뻔히 아는데 상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한국인이 한국어를 안 부르고 영어로 노래하네. 진짜 코미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자국의 문화도 한류에 점령당해 매번 넷플릭스 순위는 물론 토종 OTT까지 K 콘텐츠로 도배되는 대만이 K-팝이 전세계 이슈가 되니 엄청나게 배가 아픈가 봅니다. 물론 멀쩡한 대만인 댓글도 있지만 딱 수준이 일본 내도익이나 우리나라 일배충 수준의 댓글이 꽤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유사시 우리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정신상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아시아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싸우면 적어도 편을 들지 않아도 못된 주둥이는 나불나불 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대만계 미국인이 레딧 게시판에 한류 때문에 처음으로 서양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글로 한류 때문에 아시아인의 위상이 높아져 고맙다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 아시아인의 위상을 올려주며 그나마 서양인들 사이에서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나마 사람처럼 대접받게 해준 한류의 감사한 마음 일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